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미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달보다는 0.3%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7%로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지역에서는 예산 흑자를 내 주지역 주민들에게 텍스 리펀드 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 강제 가입 논란으로 벌인 연방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2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 건수를 45만 건 대폭 줄였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브랜드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당뇨나 암 치료제 등을 구입할 때 미국산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국적 제약회사들일지라도 미국 내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시설 공사에 착수만 했더라도 관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어 구입하기 전에 면세 대상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예고해온 품목 관세 하나로 수입 브랜드 특허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브랜드 특허 의약품과 의료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50%까지의 고관세를 시사해왔는데 일단 100%로 시작하고 앞으로 150%, 250%까지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특허 의약품들은 당뇨 치료제, 암 치료제와 같은 일반 복제약을 불허하고 있는 고가의 처방약품들이어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약품 가격이 2배로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생산한 유명 브랜드 특허 의약품들은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수입 의약품들을 상당 부분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들이 관세를 내지 않을 방법이 있다며 100%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 대상도 제시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일지라도 미국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거나 신규 공장을 세울 설계와 공사를 시작만 했어도 관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당뇨 치료제, 암 치료제 등은 100% 관세를 물지 않거나 미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오젬픽은 덴마크에 본사를 둔 노보 노르디스크의 제품이지만은 미국 내에서 뉴저지 본사와 노스캐롤라이나 생산 공장에서 생산해 배급하고 있어 관세를 물지 않고 가격 인상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젬픽과 같은 효과를 내는 몬자로는 제약사가 일라이 릴리인데 미국 회사이므로 관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일라이 릴리가 내놓고 있는 인슐린도 관세를 물지 않아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심장병과 유방암, 전리선암 치료제를 생산 판매해온 노바르티스는 스위스 회사여서 관세 100% 부과의 직격탄을 맞고 미국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한국,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의약품과 의료품들은 상당한 타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한 해 2,130억 달러어치의 의약품을 수입해 10년 전보다 3배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서 만들지 않거나 적게 나오고 있는 엑스레이 조영제 등 의료물자 부족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8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관세 여파가 우려보다 적어 전달보다는 0.3%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7%로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물가지수로 연준이 10월 말과 12월 중순 2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이 8월 4일부터 올라갔으나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인 듯 다행히도 물가 불안이 심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8월에 전달보다 0.3%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7%로 소폭 상승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전달보다 0.2% 올랐고 전년보다는 2.9% 인상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전달에 비해 상품 가격은 0.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서비스 가격이 0.3%로 더 많이 인상됐습니다. 8월에 미국민들의 개인 소득은 전달보다 0.4% 증가한 데 비해 소비 지출은 0.6% 늘어 번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아직도 강력해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PCE 물가가 경제 분석가들의 전망치와 비슷하게 나온 것은 관세 여파가 우려보다는 크지 않아 물가 불안이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업자들은 8월에는 관세 부과 전에 수입해온 상품들을 시중에 내보내고 있어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전체 물가보다 더 많이 올라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8월 PCE 물가에서도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 0.5%, 에너지 가격은 0.8%나 올라 전체 평균 0.3% 상승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주거비도 전달보다 0.4% 올라 가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 전 수입해온 재고 상품이 소진되고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이 시중에 나오는 시점부터 물가가 흔들릴 우려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관세 정책과 이민 단속의 여파가 물가 불안보다는 고용 냉각 등에 더 영향을 주고 있어 올해 안에 2번 더 내리겠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예고는 그대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10월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릴 가능성을 85.5%로 잡고 있으며 12월 10일에도 0.25%포인트 내려 올 연말 3.5 내지 3.75%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을 62%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산 흑자를 내 세금을 돌려주는 텍스 리펀드 또는 리베이트가 버지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개인 $200, 부부 $400를 10월 15일까지 지급하며 뉴욕주는 $150 내지 $400의 수표를 우송하고 있고 뉴저지는 부동산세 환급을 10월 말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관세 세입의 일부를 미국민들에게 리베이트 체크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정부들이 주민들에 대한 텍스 리펀드 또는 리베이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베이트는 11월 초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심리하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중단 또는 본격 추진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차원에 앞서 텍스 리펀드 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나선 주들은 현재까지 5개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2024년도 세금 보고를 한 납세 주민들에게 개인 $200, 부부 $400씩의 텍스 리베이트를 10월 15일까지 제공키로 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다이렉트 디파짓 은행 계좌로 빨리 입금받을 수도 있고 종이 수표로 수일 걸려 우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tax.virginia.gov/리베이트에 접속해 소셜 번호와 집코드를 넣으면 리베이트를 얼마를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한 해에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1,400억 투자 유치로 $100억 예산 흑자를 냈기 때문에 $90억 납세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뉴욕주에서는 인플레이션 리베이트로 800만 주민들에게 $150 내지 $400를 종이 수표로 9월 말 현재 우송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한 뉴요커들 중에서 연초정 소득이 개인 $15만, 부부 $30만 이하이면 인플레이션 리베이트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뉴저지에서는 앵커 리베이트라는 부동산세 세금 환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세입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주택 소유자들 중에 연소득이 $15만 이하이면 $1,500, $15만 에서 $25만 사이면 $1,000의
부동산세 리베이트를 받게 되고 세입자들은 $450를 받습니다. 이 앞서 조지아주에서는 흑자 리펀드로 $250 내지 $500를 이미 지난 6월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2024 리펀드를 지난 3월에 제공 완료했으나 허리케인 헬렌으로 세금 보고 자체가 9월 25일로 연장된 카운티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세금 보고에 따른 텍스 리펀드를 제공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속여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총 $25억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소송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가입과 해지 절차도 명확하게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연방거래위원회 FTC와의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객을 속여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시키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FTC는 아마존이 총 $25억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서 $10억 민사 벌금이고 나머지 $15억 피해 고객 환불에 쓰일 예정입니다. 대상은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탈퇴가 지연돼 손해를 본 고객 약 3,500만 명입니다.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앞으로 프라임 가입 조건을 명확히 알리고 구독료를 청구하기 전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마존과 함께 피소됐던 프라임 책임자, 고위 임원 3명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났습니다. FTC 측은 이번 합의를 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 맞선 기념비적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합의를 통해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과 해지 모두 명확하고 간단한 절차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2005년 시작돼 현재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139로 무료 배송과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구독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FTC는 아마존이 무료 체험 조건을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FTC가 기업에 부과한 벌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9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50억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FTC 전 위원장 리나 칸은 이번 합의가 아마존에겐 세 발의 피라며 고의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경영진이 안도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합의로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 건수를 45만 건 대폭 줄여 신기록을 세웠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단체들은 불법 입국자들이 급감해 신규 이첩 건수가 대폭 줄어든 데다가 이민 판사들이 신속 기각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면서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를 급감시키는 데에도 주력해왔습니다. 이민법원에 적체돼 있는 케이스들이 400만 건을 넘어 대규모 추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원을 관할하고 있는 연방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현재까지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를 45만 건 줄여 역대급 신기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그동안 각종 정책들을 지시해 연방법원 판사들이 적체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독려해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9월 말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된 케이스는 375만 건으로 줄어들었다고 연방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 단체들에선 이민법원의 적체 감소는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경에서 불법 입국이 눈에 띄게 급감하면서 이민 법원에 넘기는 신규 이첩 건수도 급감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을 관리하고 있는 CBP, 세관 국경보호국은 7월 한 달 남부 국경에서 미입국을 시도하던 4,60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전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에 5만 6천 명 체포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급감시킨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급감하고 있어 이민 법원에 넘기는 신규 이첩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내부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는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은 추방 재판에 넘길 필요 없는 2년 이하의 불법 체류자들을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판사들을 해고 또는 사직으로 100명 이상 줄여 600명대로 감원한 가운데 적책 건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주로 피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이민 판사들은 이민 법원에서의 체포가 늘어나 법원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걸석 재판으로 추방령을 내리고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